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당사냥꾼 강빈입니다. 2017년 9월 10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열리는 경마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이 분위기를 타셔서 막 이렇게 덩달아서 흥분하시고 막 덩달아서 배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대상 경주 마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마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가 배팅의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3, 6, 9, 10. 3, 6, 9, 10. 자, 이렇게 4개 경주는 반드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해 주실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이 코리아컵 대상 경주 8경주는요, 강민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배당상을 보면서 배당이 좋으면 현장 추천 경주로도 좀 노리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트리플 라인이 우리나라에 출전한 트리플 라인이 얼마나 인기만으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은 그 마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경주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당일 현장 배당이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8경주도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팅 강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8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는 레이스다 라고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부르의 승자, 2번마 중전마마,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거고요. 5번마 두손아이라든가 또 4번마 미아미고 이런 놈들, 또 1번마 불사불패,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6번마 불의 승자가 문성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그림이죠. 직전에 1300을 뛰다가 오늘 1000m로 경주 거리를 줄였는데 직전에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버텨내는 끈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문세영이다. 경주거리를 줄였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6번마 불의 승자가 배당발에 머리로 팔립니다. 뭐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강민이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마 중전마마라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정말 먹은 게 없는 기수, 문정균 기수인데 뭔지 모르게 지금 문정기수만 타면은 항상 불안해요. 이 마필은 7월 15일 경주에서 그때 2세 10마 경주였는데 상대 선행마들이 좀 셌습니다. 초반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갔어요. 근데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니까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권까지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또다시 외곽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외곽을 뱅글뱅글 돌면서 승부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주행심사 때 보셨던 순발력은요, 6월 30일 날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뽑아 나섰던 마필이거든요. 지금 6번마 불의 승자가 선행을 간다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은 2번마 중전마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쪽에서 선행을 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마 중전마마는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에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고 쫓아가도 되는 모습이지만은 오늘은 안쪽에 선행 승부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2번마 중전마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6번마 불의 승자는 문성기수 안장에서 뭐 쫓아가도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강민이 한 2마리 정도 째려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이 10번마 재롱이라는 마필을 강민은 좀 고배당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3월 12일 경주를 보면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마지막
근성 있게 2착을 지켜내는 경주 내용이 좋았고 2월 12일 경주도 보면은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중속이 느리더라고. 중속이 쳐지면서 거의 뭐 후미권까지 쭉 밀렸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11일 경주 외부 휴양을 다녀오고 8월 11일 경주를 보니까 스타트부터 좋아졌더라고요.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진 말입니다. 이런 마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승선에서도 일부러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대단히 많이 보였던 마필. 10번 제롱이는 어쨌거나 고배당으로 엮어주셔야 돼요. 2번, 6번을 가져가더라도 뭐 3복승이나 3상승이나 뭐 승식은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2번, 10번의 복승식 막건까지도 강민은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2번은 중전마마를 놓고 6번마 불의 승자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지만은 여기서 배당마는 10번마 제롱이다. 10번마 제롱이.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거의 뭐 바닥권 되는 그런 맛들도 강민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1경주는 2번마 중전마마 2번마 중전마마를 관심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사무일꾼 1000m 별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 원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더킹그레이스와 7번마 보드람 그리고 1번마 스피드 영웅 이 주행심사 때 내용 좋았던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3번마 킹포세라든가 또 6번마 대천히오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6번마 오피스 스프링도 요것도 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요것도 배당판에 좀 바람을 불겠네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2세 신마 경주기 때문에 변수가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주행심사 내용과 또 혈통적인 잠재 능력을 살펴봤을 때는 10번마 더킹그레이스는 여기서는 충막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 8월 11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냥 붙들고만 갑니다. 선행마 외곽을 딱 붙여놓고 선행마 압박을 하고 들어가면서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면서 널널하게 여유를 보였던 마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번마 더큰그레이스는 게이트가 외곽이라도 오늘은 일찍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안쪽에 1번마 스피드 영웅이 1번 게이트 선행을 간다고 보고 이게 아마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근데 1번 스피드 영웅은 8월 11일 주행심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이 모래를 맞으니까 쫓아가지 못하면서 능력 미달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오늘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오히려 외곽의 10번마 더킹그레이스가 그냥 성큼성큼 선행을 넘어가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마 더킹그레이스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후착권에서 이 고배당 관심 마필 한 마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8번마 스트롱 캡틴이라는 마필인데요. 7월 7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이 중속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막 스타트 나면서 고개가 들리기도 했고 밀어도 앞선에 붙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한 걸음이었습니다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8월 11일 주행 연습 때 보니까 일부러 중위권에서 모래를 많이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습니다. 7번 스트롱 캡틴이 발주는 빠르지 않습니다만은 선위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마필로서는 8번 스트롱 캡틴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보드람이라는 마필도 8월 18일 주행심사 때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갔는데 좀 뒤늦게 추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7번마 보드람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번마 스피드 영웅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10번마 더킹그레이스는 충마고 1번보다는 오히려 7번마 보드람과 8번마 스트롱 캡틴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10번마 더킹그레이스를 놓고 7번, 8번, 10 놓고 7, 8, 10 놓고 7, 8 막건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느리는 일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천년함성, 8번마 금빛 로드, 6번마 펄퀸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5번마 마하희망이나 또 2번마 퍼펙트 러버나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1번마 천년함성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을 성공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강민이 1번마 천년함성을 이번 경주는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번마 천년함성이 최근에 잘 뛴 것은 맞아요. 그리고 4월 8일 경주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죠.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대차로 낙선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났으니까 무식하게 잘 뛰는 거예요. 그 뒤로 승분전에 6월 4일날, 7월 1일날 1300 경주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졌고 직전에 다시 1200으로 경주거리 줄어들면서 2차 기상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경주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미 보여준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년함성은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쪽으로 쳐박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내 쪽으로 기대는 압력도 예전에는 상당히 좀 심했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직전처럼 선행을 나서지 못하더라도 외곽 선입을 서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입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그런 경지를 풀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 쉽지가 않아요.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1번 게이트라도 선행은 장담할 수가 없고 어차피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갇히는 그림이 가장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1번마 천년함성은 모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1번 게이트라고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8번마 금빛 노드가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 그야말로 뽕을 뽑은 거예요. 이빠이 뽕을 뽑았습니다. 과태금 10만원 먹었어요. 과다채찍이요. 뽕을 뽑았고 6월 24일 경주도 보면 그야말로 지어짠 그런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오늘 1300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담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8번, 1번 깜빡이로 팔리는 이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 있는 말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마 치우여제라는 마필은요. 최근 경주 1700에서는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얘기가 다르죠. 이게 데뷔 초에 이 마필이 늪발 악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게이트만 들어가면 막 요동을 치고 늪발하는 악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끝번 신청을 하고 작년 그 야간 경마 때인가 이게 한번 선행을 하고 뺑 잡아 도는 적이 있어요. 1300에서 그대로 한번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선행을 하고 뺑 잡아 돌면서 굉장히 좀 좋은 걸음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8일 경주를 보니까 1700인데 선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버틴 거거든요. 그때 당시 히비키와 같이 떴는데 그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이 치유여자라는 마필이 1700에서도 선행을 하면은 3차까지 왔을 6월 18일 경주가 나쁘지 않았는데 거리 적성이 짧아요. 근데 오늘 1300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10번마 치유여자가 선행입니다. 안쪽에 1번마 천년함성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서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으로 일찍 붙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번마 치유여자 같은 마필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5번마 마하희망이라는 마필도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7월 1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외곽에서 이게 선행마들이 한 3-4마리가 심하게 경합을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건에서 먼저 치고 나서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배당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1번, 8번, 액면상은 1번, 8번이 좀 세 보일 수는 있지만은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월등하게 앞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3경주는 인기말을 불안하게 볼 수 있는 경주. 의외로 배당이 터지면 오부지게 이런 경주 편성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강민은 뭐 대끼리 인정을 안 합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지금 언급해드렸지 않았던 마필 중에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철저하게
중고배당 승부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번 3경기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 두둑한 배당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에이스 돌풍과 2번마 비장의 무기, 10번마 액톤 블레이드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5번마 영광의 제인이나 9번마 블루댄서 이런 놈들이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중계레이스 1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4번마 에이스 돌풍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 선행마가 강하질 않았고 초반에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다미를 잘하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11마신의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복귀는 됩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8월 6일 경주를 보면은 외곽에서 누칩으로 걸음을 또 남기지 않았습니까? 선행을 하면 무식하게 잘 뛰고 쫓아가도 되는 말이다. 그래서 4번마 에이스 돌풍은 여기서는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혈통적인 잠재력도 상당히 높은 포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에이스 돌풍은 다시 한번 강하게 갑니다. 직전 경기도 강민이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5.5배 인정하고 압축 막고를 찍었죠. 이번 경기도 4번마 에이스 돌풍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후착인데 10번마 액톤 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제가 6월 23일 날 대가리에 서놓고 10.2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쌍승식 두 방으로 때렸어요. 데뷔전부터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마필은 서울경마장 42점 하방이 있는 말이죠. 그 청담불패, 그 청담불패와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잠재력도 대단한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순군전에 1200m에서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외곽에서 일찍 선입 붙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2번마 비장의 무기라는 마필이 6월 9일 경기에서 데뷔전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잊혀질만 하니까 또 직전 경기 다시 한번 또 외곽을 돌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발주가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페이스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마 비장의 무기 오늘 안쪽에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또 늘어난 1300 경주거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결국 4번마 에이스 돌풍을 놓고 후착권에서는 2번마 비장의 무기냐 10번마 액톤 블레이드냐 이게 대끼리냐 순대끼리나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마필 중에는 딱히 없어요. 5번마 영광의 제인이 추입을 해야 되는데 항상 타이밍이 아쉽고 9번마 블루댄서는 외곽으로 밀려있고 인디안 강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고 부산 중계 1경주는 재미가 없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4번마 에이스 돌풍을 놓고 10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하는 경주인데 강민은 10번마 액톤 블레이드의 발전 가능성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아치아치 그리고 10번마 역전의 우승 4번마 뉴월드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상황입니다. 2번마 오더파지 빌리티스와 5번마 임팩트 퀸 또 7번마 문화가치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 있겠는데요. 3번마 아치아치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려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않았는데 모래를 맞지 않았죠. 외곽 선입 전개를 끌어가면서 마지막에 그냥 대가리까지 쳤어요. 그러면서 선전을 했는데 모래를 맞지 않으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담리에 3.5kg가 들었고요. 이 아치아치라는 마필이 능력만은 분명 아니죠.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 레이스가 정말 그동안 많았잖아요. 7월 16일 날도 인기 3위, 5월 20일 날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항상 그렇게 뭔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에 상대 선행마가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3번마 아치아치를 충마로 놓고 가기도 조심스럽고 4번마 뉴월드라는 마필이 이게 1월달 경주를 보면 그때 5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봐요, 사실은.
4월 2일 경주도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개바람이 불었던 그 레이스인데 나름 잘 탔어요. 3차까지 온 건 잘 탔는데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를 보니까 또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끝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따져봐야 돼요. 어쨌거나 3번은 아치아치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전개 상황의 변수가 되겠고요. 외곽이 10번마 역전의 우승이라는 마필이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1200 경주 거리는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그나마 좀 선행 같은 전개를 풀어갔습니다만 오늘은 외곽에서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 못하고요. 또 선행을 가자니 안쪽에 3번, 4번도 걸리적거리고. 주목하는 마필은 강민이 주목하는 마필은 2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주행 심사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주행 심사 때도 외곽을 크게 돌면서 여유가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이 마필의 부마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이 할아버지가요 언블라이드송 아니겠습니까? 이 언블라이드송의 그 자마들을 보면 덩치가 큰 마필들이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또 순말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이거는 싹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2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는 데뷔전부터 강하게 노려주셔야 됩니다. 2번 오더파지빌리티스를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3번 아치아치 그리고 5번만 임팩트킨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는 전개였는데 여기서는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임팩트핀까지도 관심권. 그러니까 2번 놓고 3번, 5번 그리고 4번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경주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6번마 라이징 어게인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 텐데요. 6월달 경주를 보면 6월 16일 경주를 보면은 1300m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8.5배를 적중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에는 이걸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못 믿는다 봤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뛰었어요. 우르르 뭉쳐 들어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오늘 1600m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더월드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는 의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사실 인기 순위 11위였는데 그냥 가는 대로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머리했으면 충분히 2차까지도 가능했다라고 복귀가 되죠. 그리고 16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5월 19일 경주를 보면은 마지막 경합에서 그 앞선이 강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타이밍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레이스이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600은 1번마 더월드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2번마 스타일리시라는 마필도 역시 1600이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4번마 킹스톰은 이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5번마 마도비언이 6번마 라이징 어게인보다는 5번마 마도비언이 여기선 또 기습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은 쫓아가면서도 1600을 적응을 했기 때문에 5번 마도비언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자, 고배당 마필로서는 외곽이 9번마 가락공원. 강민은 이 마필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고배당 노리고 있어요. 7월 2일 날도 1600에서 고배당 노렸고 직전 경기도 고배당을 노렸는데 이게 6월 10일 경주 안 가면서 그 정도 뛴 내용을 보면 이게 분명히 더 있거든요. 그래서 9번마 가락공원까지도 강민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더월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2번마 스타일리시 그리고 9번마 가락공원 5번마 마도비언 이 세 마리를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기본 막건 갑니다. 1 놓고 2번, 9번, 5번을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인기 마필인 6번마 라징 어게인은 어차피 1번 놓고 가는 경기에서는 받칠 수가 있어요. 방어 막건 갑니다. 1 놓고 2번, 5번, 9번을 기본 막건 1번, 6번을 인기마 방어 막건까지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700m 별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4번마 제국의 후예가 아닐까 싶어요.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안장에서 제국의 후예, 직전 경기도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1700m 첫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7월 9일, 6월 3일 날 보여줬던 내용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되죠. 특히 6월 3일 경주는 뒤에서 그냥 붙들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실격에 가까운 그런 경주 내용을 보여주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마 제국의 후예를 무턱대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보고요. 1번마 헌터호크가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선행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3차까지 왔을 때에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빠이 쥐어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더 끌어낼 능력이 있을까? 과연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1번마 헌터호크도 이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3번마 원리더는요, 제가 이거 직전 경주 이거를 참 진짜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이거를 당일 현장에서 충마로 가져갔잖아요. 원래는 이 원리더를 충마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들어가면서 무슨 내용을 하나 좀 들었는데, 그래서 축을 현장에서 좀 흔들리는 바람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가면서 틀렸어요. 제가 너무나 좀 이렇게 후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로 똥말입니다. 똥말. 진짜 이빠이 간 거예요. 정말 이빠이 가서 그게 전부라고, 이빠이 지었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마 원 리더도 못 믿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지금 1700 경주거리를 뛰어본 말이 안쪽에 2번마 싱크 스윙 하고요, 5번마 라스 잭팟 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싱크 스윙은 이거는 뭐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뭐 전혀 안 되는 말이고, 5번마 라스 잭팟이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요, 전개를 잘 풀긴 했는데 2착 싸움에서 결정타가 딱 한 발이 아쉬웠거든요. 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편성도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1700을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봤을 때는 5번마 라스트 잭팟에 막판 한 칼이 가능합니다. 이해동 배고픈 이해동 기수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고,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1700m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 만큼 7번 라스트 잭팟의 승부지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만 라스트 잭팟, 5번 라스트 잭팟을 강하게 읽어주시고, 이 라스트 잭팟이라는 마필은 또 복귀 내용을 보면 4월달에도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번만 라스트 잭팟을 일단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놓고 1번, 3번, 4번. 4번만 제국의 후예가 강축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번을 놓고는 충분히 분산 배팅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5번만 라스트 잭팟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1번마 헬로비너스와 7번마 BK보스 승군전을 치른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겠죠. 그리고 5번마 에이스 글로리나 또 6번마 애니나인이나 이런 놈들이 팔릴 텐데, 강민은 1번, 7번의 깜빡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뭐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또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린다. 인정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또 등짝을 보더라도 오기환 기수입니다. 오기환 기수. 최근 존재감이 없는 기수고요. 7번마 비크이 보스도 문중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중원 기수가 이마피를 지금 데뷔전부터 타가지고 문중원 기수의 월급처럼 타는 마필이죠. 뭐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마필이죠. 5번을 타서 3승, 2착 2회. 뭐 호흡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마필이 또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었고요. 오늘은 1400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단 선행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런 마필들 1번, 7번에 깜빡이를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충마 선정이 조심스러운데 오버마 에이스 글로리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은 정말 강한 편성에서 놀았던 마필입니다. 뭐 세계강자라든가 로켓블레라든가 또 직전에도 혼합 경주에서 강적들 틈에서 뛰었는데 1400 거리 경쟁력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버마 에이스 글로리를 좀 세게 읽어주시고요. 2번마 인더백이라는 마필이 이게 지금 강등이 된 마필이죠. 2군에서. 지금 4군에서 승군을 올라온 7번, 1번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면 2군에서 강등된 2번마 인더백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예전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마 인더백이 여기서는 기습적인 앞장 승부가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러니까 2번마 인더백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6번마 애니나인은 강민이 계속해서 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7월 9일날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을 불면서 이게 입상을 했죠. 근데 사실 예전 사이즈는 여기서는 제일 센 놈이죠. 근데 또 직전에 승군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또 믿어 못 믿어인데 너무 뒤에서 전개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7마리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애니나인까지 또 관심권입니다. 그러면 5번마 에이스 글로리를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등이 된 2번마 인더백, 6번마 애니나인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마필로 보고요.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그래도 1번마 헬로비너스가 조금 더 낫다. 7번 BK 보스는 베나퀄의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부터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 놓고 2번, 6번, 1번 좀 배당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9월 10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지울 말이 없어요. 출전하는 8마리 모두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난타된 편성이고요. 자, 이번 6경주는 무조건 터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이 4번마 파인챔프가 페루비치 안장이고 또 직전 경주에 오마신의 압승을 거뒀던 내용이고 또 1700m를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립니다. 그런데 4번마 파인챔프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정말 허접되게 똥편성이었어요. 도무지 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짝 한번 뛴 겁니다. 기록 자체도 좋은 기록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7월달, 5월달 경주 보면 계속해서 개바닥을 쓸었거든요. 매출을 기대는 압력도 좀 불안했고요. 근데 과연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외곽을 감아서 무빙 전개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마 파인챔프는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만 이건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만큼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거품기가 많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인기마로 가져갈 수가 없는 레이스예요.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 승부 타이밍을 째려봤던 마필인데 오늘 드디어 타이밍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고요.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놓고 사야 됩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못 들어오면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도 가능성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은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 여기선 또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강민은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갑니다. 인기도에서는 거의 한 5위권, 6위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복승식은 기본이고 쌍승식 막권까지도 강하게 노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개 상황이 오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인기마 지금 어설프게 팔린 인기마 다 못 믿습니다. 뭐 금화 포르테 같은 마필도 7월 15일날 강민이 22배짜리를 적중했던 그런 마필인데 취입력이 좋은데 거리 적성은 또 짧아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7번마 하이알리다도 인기마로 팔리죠. 7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에서 놓고 26.8배를 또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경주는 오부지게 터지는 경주, 터지면 오부지게 터집니다. 이런 경주가 출전 두수가 단촐하다고 해서 저배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주가 정말 어렵고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저배당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고배당, 중고배당 승부 막건을 강하게 들이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배다리 하니와 1번마 에이스의 선물, 10번마 다르마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겠고요. 외곽에는 11번 로열켈리라든가 12번 최강 포리스트라든가 이런 놈들이 배당판 바람을 붑니다. 뭐 8번마 원더풀 청에도 감량기수 안정이면 또 적당히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번마 배다리 허니는요, 직전 경주 강민이 강축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상승세가 거침이었고, 또 나올 때마다 강축으로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직전에 8.7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제가 아침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이게 뭐 말이 안 좋네, 어쩌네, 뭐 다리통이 벗네, 어쩌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강민이 직접 듣는 얘기가 아니고서는 건너듣는 얘기는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를 했는데 정말 예상 상태도 정말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센 놈으로 인정합니다. 6번마 배다리 현이는 제가 경주를 끝나고도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거다. 6번마 배다리 현이는 이제는 뭐 컨디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 편성에서는 인정입니다.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6번마 배다리 허니를 인정하면서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권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1200 첫거리를 배다리 허니가 나서기 때문에 던져볼 마필이 많아요. 외곽에 있는 뭐 로열켈리라든가 뭐 희망킨이라든가 이런 마필도 선두권에 던져볼 그런 상황인데 1번마 에이스의 선물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2.4배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하진 않았다는 거고요. 오히려 10번마 다르마라는 마필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죠. 계속 3착 그것도 코차 반마신차 3착 그리고 직전에 2착. 그러니까 상승세에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마 다르마는 배티권 가져갑니다. 8번마 원더풀 청에도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진 않았는데 뭐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6번마 배다리 허니가 배당판에 다시 한번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인정합니다. 첫거리 도전이라도 인정하고요. 기본 막건은 10번마 다르마를 일단 한방 막건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6번 10번을 한방성 막건 그리고 1번마 에이스의 선물까지는 뭐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데 있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6번마 배다리 허니에 10번마 다르마를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마령 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을 지닌 외국산 마필들이 우리나라에 원정을 왔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아무래도 14번 파워빌레이드나 13번 실버울프 또 2번마 돌아온 포경선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강민은 이번 7경주가 외국에서 출전하는 원종원 마필들의 우세를 먼저 예상을 해봅니다. 2번마 돌아온 포경선이 떴던 6월 4일 경주는요. 그때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 뭐 그때 당시 일본에서 온 마필 뭡니까 그 파티 드레스라든가 뭐 또 키만 아발라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온 마필들은 정말 불안하다. 왜냐하면 6월 4일날 돌아온 포경선이 떴던 그 SBS배 그 스포츠 교류기념 그거는 1착 상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먹으려고 외국에 있는 능력 마필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왔겠느냐. 말 그대로 바다 건너서 온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능력 마필들이 1억 4천을 먹으려고 왔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뛰어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이 출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6월 4일 날은 외산 마필들을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요. 오늘은 일착 상금이 3억 9,900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죠, 4억. 4억 정도면은 외국에 있는 능력 마필들도요,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외국에 있는 마필들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사오에서 준 자료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강민이 주중에 이걸 좀 놓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이 방송 녹화를 하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또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돌려보니까 대가리는요, 이번 경주 대가리는 4번마 럭키이어라고 봅니다. 4번마 럭키이어. 이 마필이 5월 28일 날 1200에서 G3 경주를 우승할 때 내용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페이스를 외곽 선임을 바짝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4번 럭키어는 오늘 딱 그림도 좋아요. 외곽에 있는 뭐 페르드 포모로라든가 이런 마필들 딱 앞선에 깔 수 있는 놈들은 다 치고 나가겠죠. 뭐 해아라든가 토암산이라든가 뭐 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압박을 받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럭키이어는 여기서는 충마를 봅니다. 3번 럭키이어를 놓고 후착에서 1번마 더 투루스 오 엘스라는 마필이 동영상 올려온 동영상을 보니까 추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선두권이 뭉개지는 풍성에서는 1번마 더 투루스 오 엘스도 막판에 한 칼이 가능하다. 작년에 떴던 경주를 좀 기억을 해보면은 작년에 그 시천이가 탔던 그 마천볼트라는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99가 터졌잖아요. 바로 그런 페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다가 뭔가 마지막에 하나 딱 들어오면은 1번마 더 투루스 오 엘스라는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막건은 4번마 럭키 이어를 놓고 1번마 더 투루스 오 엘스를 기본 막건으로 봅니다. 4번, 1번을 기본 막건으로 보고요. 나머지 마필은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실버프나 파워블레이드나 이런 마필들 외에도 지금 뭐 그레이스 플립이라는 마필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윈블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막건은 4번, 1번을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마필은 현재까지 강민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4번마 럭키이어, 4번 럭키이어가 여기서는 가장 믿음직한 축이다 라고까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럭키 한마, 6번마 바운드 코리아, 그리고 4번마 중앙신화, 11번 플라멘코, 저렇게 4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더 나가서는 9번마 테리언 마초도 바람은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마 럭키 한마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1번 게이트 선행이에요. 그리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이죠. 1600 경주 거리는 1번마 럭키 한마가 강합니다. 이 마필이 5월 14일 경주에서도 출전 공백 길었어도 강민이 1600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요. 오늘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번 럭키 한마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갑니다. 직전 경주는 1400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게 봤어요, 사실. 하지만 오늘은 1600에서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 출전이기 때문에 1번 럭키 한마, 오늘은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1번 럭키 엄마는 충마로 놓고 가는데 문제는 6번마 바운드 코리아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 없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 강민이 요거를 주력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이 바운드 코리아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추입을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담장이 4.5kg 늘어난 조건에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고요. 오히려 4번마 중앙신화 같은 마필이 이게 외곽으로 삐진 악벽이 있어서 안쪽 게이트만 들어오면은 이런 거는 잘 떠요. 그래서 중앙신화란 마필도 5월
5월 12일 경주였죠. 5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1번 게이트였을 때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봤는데 머리차로 깨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4번 중앙신화는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고요. 그리고 11번은 플라멩코는 이게 모래에 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직전 경주는 인기바로 팔렸어도 강민이 완전하게 이거를 꺾었어요. 그러면서 핫 커맨드를 놓고 그때 베이킹지를 놓고 핫 커맨드에 22.6배를 승부로 조져 먹으면서 플라멩코를 완전히 꺾었거든요. 근데 이게 3차까지 들어오면서 발가락에 힘 꽉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 플라멩코는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꺾었지만은 오늘은 실전 막건으로 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9번마 테리언 마초 같은 마필도 이게 1600에서는 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선두권이 무너지는 앞선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테리언 마초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마 럭키한 말을 놓고 인기마 6번마 바운드 코리아는 약하게 봅니다. 오히려 4번마 중앙신화나 11번 플라멩코 그리고 9번마 테리온 마초까지는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외산 능력 마필들이 원정 출전을 한 데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1위가 10번마 크리솔라이트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한국에 왔었죠. 작년에 한국에 와서 1번 마필 2마리가 나란히 1, 2착을 했습니다. 크리솔라이트의 코리노스타워였던가요? 그 후지가 1착을 했던 마필이 크리솔라이트잖아요. 작년에 이 크리솔라이트에 뛰는 모습을 보면서 경마장에 같이 보던 그 옆에 전문위원들뿐 아니라 일반 팬들도 다들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 벌마의 꿈이 끌고 가는 그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를 2마리가 그냥 붙들고 쫓아가서 그냥 일찍 넘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대차로 낙선을 거뒀던 그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번마 크리솔라이트가 배당판의 강축마로 팔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출전한 6번마 트리플라인이나 또 챔프 라인이나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출전하는 마필은 다 안 봅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우리나라 마필들도 좀 입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서 우리나라 마필들 다 꺾고 외국 마필들만 그냥 복조로 돌리면 맞춘다. 제가 경마장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농담 삼아 진담 반 농담 반 그렇게 얘기했는데 능력 편차가 너무나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트리플 라인이나 챔프 라인이나 이런 마필들이 갖다 비빌 그런 사이즈는 아니죠. 자,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런던타운, 11번마 런던타운이라는 마필입니다. 크리솔라이트와 지금 일본에서 2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2마리 간의 우승 다툼이 되지 않겠는가, 강민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번마 런던타운이 직전에 떴던,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삿포로 경마장에서 떴던 G3 경주에서 우승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1700 주파 그루기 1분 40초 9인데 그게 그 트랙 레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삿포로 경마장의 최고 기록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마필이 11번 런던타운이고요. 또 그 경주를 보니까 마지막에는요, 그냥 사뿐하게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1번 런던타운은 여기서는 그냥 대가리로 봅니다. 물론 크리솔라이트라는 마필이 작년에 보여준 내용이 어마어마하긴 했습니다만은 크리솔라이트는 이제 7살짜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11번 런던타운은 4살짜리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 중인 마필입니다. 11번 런던타운은 여기서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10번만 크리솔라이트는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마필들은 여기서 낄 사이즈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3번마 서킷랜드도 3번 서킷랜드도 동영상을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닌 그런 모습이고, 또 프랑스에서 출전한 니무르라는 마필도 강민이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3번 서킷랜드 같은 경우는 마사에서 제공된 동영상을 보니까 진로가 막혔는데도 그냥 뚫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앞선이 죽지 않는데 그냥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우리나라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에 기량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런던타운을 중심에 두고 10번만 크루솔라우트, 일단 한 방은 11번 10번이에요 11번 10번은 한 방 막건 가져가시고, 2번만 니무르라든가 3번만 서킷랜드까지 배당마로서는 좀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11번 런던타운을 가장 강하게, 가장 센 말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천지파크와 4번마 투투랩터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고요. 또 다음 순으로는 3번마 우승라인이나 또 6번마 골드블루,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9번마 에메트 같은 경우는 공백이 길어졌고 또 외곽으로 밀려있어서 좀 덜 팔릴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6번 저렇게 4마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2번마 천지파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테리어 테일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했던 승부 경주 강배팅으로 들어갔죠. 테리어 테일의 천지파크를 75.1배를 승부로 조져 먹었습니다.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테리어 테일에 대한 고배당의 관심을 말씀을 드렸고, 현장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가리 놓고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 천지파크가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 강민이 강하게 노렸는데 정말 잘 탔습니다. 나름 잘 타고 2착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연투를 기대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지금 부담력이 3kg 늘어났죠. 반면에 이 3번은 우승 라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강민이 현재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본 사이즈는 되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출전 공백도 길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현장에 보니까 예상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승 라인을 꺾었어요. 그리고 이 테리어 테일의 천지파크를 적중을 했는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파크가 3kg 부담력 늘어난 조건에서는 3번은 우승 라인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3번 우승 라인을 천지파크보다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4번은 투투랩터가 직전에 이 오너스컵에서 선두권에 붙었다가 그냥 깨져버렸는데 좀 오바지를 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1400은 이마필의 적정거리입니다. 투투랩터도 무시할 수 없고, 골드블루는요 최근에 뛰었던 그 대상 경주가 뚝선배 KNM배 안말 대상 경주였어요. 이거는 사이즈를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량 조건에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6번 골드블루보다는 오히려 5번마 턴파이크 같은 마필이 여기선 기습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거든요. 줄어든 1400m 경주거리는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인 선행은 5번마 턴파이크의 고배당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우승 라인을 놓고 기본 막고는 2번 천지파크, 4번 투투랩터, 그리고 배당마라서는 5번마 턴파이크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에 있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뉴 파트너, 2번마 스마트 파크, 그리고 9번마 로켓 로드,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상황이고요. 3번마 캐안 여장부라든가 또 6번마 델타 K, 5번마 에마비상,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되는 마필이 1번마 뉴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이 선행을 나서면 무식하게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다,
감량 조건까지 좋아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노려볼 상황이다라고 보고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강민이 이 마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좀 더 뛰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뉴 파트너가 선행을 나서면서 버텼던 그 페이스와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이한 페이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1번마 뉴 파트너가 여기서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이게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는 마필 아닙니까?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6월 17일 경주도 외곽을 뺑글뺑글 돌다가 깨진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그것도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승군전에 바로 그러한 전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배당팔이 인기 1위 팔리는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마 스마트파크가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는데 사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출전 예정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국사군 이 1300m의 출전 예정이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일요일 6경주가 1300 경주거리가 깨졌죠. 그러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1200으로 온 건데 이 마필에게 1200 경주거리는 유의할 게 없습니다. 7월 9일 날도 강민이 그때 28.9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을 때에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 그러니까 쫓아가는 선임 마필들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1300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강민이 주력으로 때려서 28.9배를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오늘 1200m에서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1번, 2번 다 못 믿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로켓 로드라는 마필도 직전에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겁니다. 이 마필은 1300m에 대한 거리 적성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요. 물론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라고 인정은 됩니다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9경주는요. 인기마 1, 2, 3위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요. 복병 대 복병이 손붙잡고 들어오면서 폭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자, 강민이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뭐 승부 막건으로 한방 기분 좋게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오늘은 제대로 놓고 때려야 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때리는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복병 대 복병마가 들어오면은 이건 뭐 복승식 계산으로도 복승식 기준으로도 30배 이상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고배당 충마를 놓고 복대복 막건, 복병 대 복병 막건을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호병마 마지막 추천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 편성입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놓고 때릴 배팅 찬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북마드림, 그리고 7번마 티즈런, 4번마 코리아 정상,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상황인데요. 10번마 북마드림은 직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어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을 안 했죠. 이 마필의 불안 요소는 직전 경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스타트 나면서 약간 좀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1700 경주 거리에서 오늘은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적정 거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앞선을 좀 편하게 가야 돼요. 데뷔 초에는 이 선행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최근에 쫓아가면서 끝걸음을 살려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쫓아가서 한 발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4번마 코리아 정상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이 자력 투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선이 좀 뭉개졌을 때에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작년 농협 대상 경주에서도 이게 마지막에 날라오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그 뒤로도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리는 레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7번마 티즈런이라는 마필은
거리적성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직전 1700m에서는 정말 졸전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려서도 인정을 안 하고 소중한 만남을 놓고 갔던 경주 대박이다에 또 22.6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으로 챙겨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200, 1300을 떴을 때의 내용보다는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지금 팔리는 인기마 3마리를 다 못 믿습니다. 인기마 3마리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로 보고요. 여기서 강민이 놓고 때리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고요. 또 3번마 미스터 챔피언 같은 경우도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2월 11일 경기였습니까? 그때 임경 기수가 일부러 땡기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냥 선행을 나서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질 막 끌리면서 또 이렇게 댕도로시를 해버렸죠. 거리차를 많이 벌려놓고 뒤를 돌아보고 들어가면서 그때 면허정지 3개월을 먹었던 바로 그 문제의 마필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그 뒤로 강민이 3월 10일 날 충마로 놓고 또 4월 8일 날도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4군까지는 그렇게 논스톱으로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3군 레이스는 좀 다르다. 직전에는 상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거를 인기바로 팔려도 세게 일구지 않았는데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 1400m에서는 경쟁력 충분한 마필로 보죠. 자, 3번 미스터 챔피언도 강민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직전보다는 분명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강민이 여기서 확실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와 붙여 들어와도 배당은 중배당이 두둑하겠습니다만 인기마가 다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복대복 폭탄 막건까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10경기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가는 말 강민의 관리 마필 세워놓고 두둑하게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10일 일요경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